반갑습니다. 오늘은 차이킨 오실레이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식의 의미 그리고 파동 맞추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수식의 의미. 요 수식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AD죠. AD.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종가에서 저가를 뺀가, 그죠? 그러면은 이 종가에서 저가를 뺀가, 그럼 요만큼을 A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고가에서 종가를 뺀가, 그러면은 고가에서 종가를 뺀가, 요만큼을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가가 오늘 하루의 이 전체 움직임 중에서 이 정중앙보다 위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A 빼기 B 하면 이제 정중앙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냥 A가 당연히 크죠. 그러면은 A 빼기 B는 양수가 나온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하루의 움직임 폭에서 종가가 정중앙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그러면은 A가 작고 B가 크니까, 그죠? A가 작고 B가 크니까 A 빼기 B는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고가 빼기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가 빼기 저가니까 항상 이제 언제나 양수가 나오죠. 분모는 이제 여기 나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수화하면은 얘네를 요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분모는 언제나 양수.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양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 종가가 정중앙의 위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 그렇게 되죠?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가 나오고, 만약에 반대로 이 종가가 정중앙의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은 양수분의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는 음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날의 거래량 곱하기 V를 하면 이제 이 수식이 완성이 된 거죠. 요까지가 AD. 자, 그렇다면은 하루의 움직임 중에서 이 종가의 위치가 중간 이상일 때, 그러니까 종가의 위치가 이 정중앙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그 곱하기 거래량만큼 지표값에 플러스가 되고, 종가의 위치가 중간 아래에 있다면 그러면 그 거래량만큼 곱해서 지표값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뭐 그런 원리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차이킨 오실레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자, 수식은 이렇습니다. 이 AD 값, 요만큼이 AD입니다. AD. 이 AD 값을 숏, 이제 짧은 기간만큼 더해서 지수 평균화 해라. 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큰 A, 요거를 큰 A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D 값을, 요만큼의 AD 값을 긴 기간만큼 더해서 지수 입평해라. 지수 평균화 해라. 그럼 요거를 B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럼 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A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B를 빼란 말이 뭡니까? 자, 빼기는 얘가 큰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A가 크면, 얘가 크다면 요거는 양수가 나오죠. 요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크다, B가 크다, 그러면은 음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숏을 3일이라고 가정하고 롱을 1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근 3일의 AD 값이 크냐 아니면 지난 10일간의 AD 값이 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이렇게 뭐 있는데, 그럼 요게 이제 10일이야. 10일. 10일 동안의 AD 값이 크냐 아니면은 최근 3일간의 AD 값이 크냐. 요게 3일, 요게 10일. 요게 10일. 그러니까 3일 요만큼의 AD 값이 크냐 아니면 요 기간만큼의 AD 값이 크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죠. 이 차이킨 오실레이터는 지난 10일간의 어떤 움직임에서 최근 3일의 힘이 크냐 아니면 작냐, 그 말인즉슨
최근 3일간의 추세가 강하다면 그러면은 이 1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일에 힘이 강하다면 추세 전환, 내지 추세 가속, 나아가서 이 상승 추세의 시작점,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내고 싶은 지표예요.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표를 차트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우리가 검증을 해봤죠, 지난 시간에. 근데 요거는 상승 국면 요때만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힘이 좋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나 아니면은 뭐 중장기 볼린저 밴드의 상단의 밴드워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동 평균선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 241선, 여기 보시면 요 검은색 선 요게 241선입니다. 이 241선 위에서 이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뭐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표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숏이 3일이고 롱이 10일입니다. 자, 나는 241의 어떤 241선의 위에서의 파동을 보고 있는데 이 3일과 10일, 3일과 10일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크기가 서로 너무 차이가 크다 이거예요. 자, 241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단 지표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건 뭐 안 맞죠? 241선을 보고 있으면 파동도 이런 파동을 보고 있을 건데 밑에 하단 지표는 이런 파동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래의 지표, 이 하단 지표를 현재 내가 보고자 하는 이 파동 사이클 요거와 같도록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241선을 보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이버전스가 막 하나도 안 맞았었죠. 이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위에 파동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이버전스는, 그러니까 하단 지표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다이버전스가 맞을 수가 없어요. 파동이 다르니까. 이 지표가 나타내는 파동과 실제로 가격이 나타내는 파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을 이 두 개의 이 가격 파동과 지표 파동의 이 사이클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보조 지표가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 파동에 맞춰서 지표 값을 설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파동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있는 파동 사이클에 이 지표의 피리어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기간값은 숏은 원래는 이제 3일과 10일로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숏을 20일, 20일, 그 다음에 롱은 60일. 저는 대충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그널선은 이 값을 요 값을 5일 지수 이평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단 지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큰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위에 파동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241선 위에서 이 파동과 가격의 파동과 지표의 파동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크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게 잘 안 보이나? 색깔을 파란색으로 했구나. 굵게 파동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하단도 이렇게 지금 얼추 파동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 파동 사이클, 또 이 파동 사이클, 이 파동 사이클, 이 사이클들이 여기도 이 파동 사이클, 이 파동 사이클, 요 파동 사이클 이렇게 비슷한 크기, 요렇게 얼추 비슷한 파동의 사이클을 만들어주면 물론 이제 지표값이 이제 가격 움직임을 지수 이평화를 했기 때문에 살짝 느리긴 해요. 지표값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이클, 이 파동의 크기가 얼추 비슷해진다.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맞췄을 때 비로소 다이버전스 또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다이버전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파동 흐름의 괴리입니다. 다이버전스가. 근데 예를 들어서 위에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지, 다시 위에 파동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하단 지표가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요만큼에 오는 이 파동, 그리고 파동의 고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파동의 고점, 이 사이클이 같은 사이클 내에서 파동의 고점이 달라지는 그 파동 흐름의 괴리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다이버전스다. 그래서 파동을 맞춰줘야만 다이버전스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차트를 봤을 때 다이버전스는 다 틀렸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파동을 맞추니까 이제 다이버전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단값이 내려왔죠. 근데 여기는 하단값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다이버전스가 이제서야 지표에서 이 파동을 맞춤으로 인해서 다이버전스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가격의 흐름과 지표의 흐름을 동일하게 맞춰야만이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그죠? 물론 그 종목에 따라서 이 파동의 크기가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종목마다 이 지표에 대한 이 기간값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려면.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해봤어요. 이 수치를 막 다 다르게 해서 비교하고 맞추고 이랬었는데, 근데 기껏 딱 맞춰놨더니 이 파동의 크기가 원래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파동 크기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막 지맘대로 어디 가격은 이제 어떤 뭐 이슈나 아니면 어떤 뭐 이벤트에 의해서 파동의 이제 크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표값을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 맞추려고 그렇게 제가 보는 파동 사이클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숏은 20일, 그 다음에 롱은 60일 이렇게 맞추게 됐다. 자, 그리고 이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어떤 그 철학은 거래량이 주가의 흐름보다, 그러니까 거래량 얘가 이 주가의 움직임 얘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원리가 들어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상승보다 먼저 지표의 상승이 나온다면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근데 지표값도 원래 같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지표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철학은 뭐냐면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 어떤 그 매집과 분산의 어떤 그런 원리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거래량을 봤을 때 매집의 형태가 보인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을 할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에 어떤 거래량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이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거래량의 움직임과 가격의 움직임이 괴리가 발생하는 이 다이버전스가 이제서야 쓸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이킨 오실레이터의 어떤 철학을 보기 위해서라도 파동을 가격 파동과 이 지표 파동을 맞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 파동을 맞추기 전에는 모조리 틀렸던 다이버전스가 파동과 지표를 맞췄더니 방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단은 내려왔지만 요 하단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총 2위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내려오지만 가격이 파동은 올라가는 지표 파동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시총 3위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요것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고점이 이거 고점이 다시 깨끗하게 고점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내 지표의 상단은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있죠. 점점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리고 요것도 가격의 고점이 올라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내려온다. 그랬을 때 이 급락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급락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지표의 고점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의 고점은 유지가 되는데 지표의 고점이 빠진단 말이에요. 먼저 움직인다. 거래량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주가의 흐름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얘는 옆으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빠진다. 올라가는데 오히려 빠진다. 이랬을 때 하단으로 박는 모습을 과거에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가격이 지금 요렇게 하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표값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는 나중에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걸 돌파를 하면 이제 곧 오를 수가 있겠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이버전스가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이버전스도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랬다 설명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근데 얘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얘가 더 내려간다. 다이버전스 아니야? 나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면 더 내려가요. 막 가격이. 그리고 얘도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버전스로 매수를 하려면 요 하단이 내려간데 하단이 올라간다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가 아니라 하단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표값의 하단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떠한 이 저항점을 뚫어 올려서 이 추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확신될 때, 그러니까 상승 국면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서야 요게 상승 다이버전스였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제서야 내가 매수를 고려해보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거. 다이버전스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파동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버전스가 맞다,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이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내가 보려면, 그러면 이 가격이 만들어내는 파동과 지표가 만들어내는 파동, 이 파동의 사이클은 최소한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비교를 통해서 진짜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이킨 오실레이터 4편 수식의 의미와 파동 맞추기를 이야기를 했고, 이 지표의 수식은 이 가격과 그 다음에 거래량, 이거를 함께 함께 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차이킨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때 꼭 봐야 되는 이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